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증시 포함한 글로벌 증시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어떤 가속도가 있었을까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또 사상 최고치 올라섰다가 후반 들어서 여러 칼 라이칸 이 투자자의 발언도 그랬고 연준 지역 총재들의 발언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쳐서 이제 좀 위축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크나큰 악재나 호재,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없는 가운데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가 지속이 됐었죠.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모두 다 좋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장 후반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아까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칼 알칸의 어떤 발언들,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했었죠. 예. 그런 내용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어떤 수급 공백기에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강 후약이었다. 특히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세를 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테슬라 모터스하고 페이스북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 흐름도 좀 물론 있었겠지만요. 테슬라 모터스가 10%, 그다음 페이스북이 6%대의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스닥이 많이 빠져가지고 좀 불안불안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연말 랠리,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어떤 연말 쇼핑 시즌의 기대감은 아직까지도 좀 있는 상황이어서 뉴욕 증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징 이야기 본다면은 어제였죠. 중국이 2%대 급등, 홍콩 H 지수가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홍콩 H라고 한다면 중국 본토 기업을 상장된 어떤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급등세가 나왔죠.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중전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되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전문이 공개가 되었죠. 근데 한자녀 정책 폐기라든지 문화체제 어떤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안이 좀 쏟아지면서 그 개혁안과 관련된 종목들 거의 60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하죠. 중국 기업,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요. 중국 지수가 오름세가 좀 크게 보였다. 이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중국의 상승이 최근에 좀 위태위태한 어떤 글로벌 증시 좀 훈풍을 좀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좀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 친화적 어떤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전강 후약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지형의 흐름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수가 빠질 것이다. 앞으로는 좀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당분간은 횡보 또는 그래도 점진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와 반면에 테슬라 모터스는 최근에 밀려가고 있죠. 어제 우리나라에서 IR을 했는데 좀 몇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이 많았거든요. 되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기양양 IR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오늘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내에서 10%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신다면 완연하게 좀 밀려가고 있는 차트 모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테슬라 모터스와 관련된 종목도 일단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중국 볼까요? 중국이 어제 2.87%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어떤 상승이 아니라 이제 또 다시 좀 길게 본다면 추세선이 또 돌파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어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이 최근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내년 3월까지는 전인대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올라주니까 일단 또 반가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이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이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탄력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어제 거의 종가가 거가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되지 않으면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추세를 훼손하지 않을까 네, 추이를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했는데 어느덧 또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말이죠. 국내 증시 역시도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2010선까지는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계속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뭐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예. 있는 장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뭐 대형주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금 코스닥이 있는 종목들의 아주 급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그동안 하이엔드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고사양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주들 아주 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아주 과거에는. 근데 어제는 신저가가 나면서 그러니까 신저가라는 것이 최근 직전 저점이 밀려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도 안 좋을 뿐더러 4분기 때도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악화되면서 밀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은 그나마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그동안 또 많이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빠졌던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철강 이러한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쁜 실적이 나와도 이제는 뭐 그동안 빠진 거 다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더 빠져가고 있는 모습과 아주 뭐 극단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뭐 너무나도 힘듭니다. 뭐 1위 1비 하고 있는데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장에서 3% 급등 한 3% 5% 급등이 나오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된 만약에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예. 근데 그 다음 날 마이너스 7% 밀리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니게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이 1위 1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동안 그래도 믿고 뭐 종목을 뭐 매수하고 계속적으로 들고 나가는 전략 그래도 유효하겠지만 밀려가고 있는 종목, 저가가 밀려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투자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냐. 코스닥 종목이. 왜냐하면 심리가 아주 그냥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 하나 종목 하나 무너지면은 관련주도 다 또 따라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투자 유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1월은 과도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크게 빠지느냐 이런 거 없이 1980선, 그러니까 1980에서 2000선에서 좀 머무름만 준다면 연말 장세에서는 상승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락을 수급이 조금 멈춰준다면 다시금 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좀 오늘도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네.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인터플렉스, 그다음 옵트론텍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밀려가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3분기도 안 좋았지만 4분기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옵트론텍도 뭐 카메라 쪽에 아주 뭐 이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어제 저가가 밀렸어요. 파트론도 그렇고 마찬가지 파트론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이 이런 대표적인 IT 부품주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그렇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그래도 코스닥 쪽은 조금 피해가면서 이러한 어떤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과도기적인 장세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주 정도 남은 기간 좀 이렇게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좀 이렇게 좀 시장을 관찰하면서 예.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 이제 눈에 띄는 특징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 센터의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